연출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비랩 와이어프레임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비랩 엣지 살펴볼 차례죠. 네, 비랩 엣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서피스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제가 아까 서피스를 지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피스랑 딱 연결하고 짠 하고 연결을 하면 그 기본적인 서피스, 네, 그 서피스에 커브를 연결해서 딱 보시면 네, 그냥 요거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예, E가 왜 이렇게 세 개나 있나 봤더니 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naked 네, 되어 있고요. 네, E에는 edge naked, 네, naked edge를 뜻하는 거였고요. 얘는 인테리어 엣지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엣지가 좀 있나? 네. non manifold는 네, non manifold, EM은 non manifold 엣지. 그럼 non manifold면 NM 이렇게 썼어야 될 거 아니죠? 아무튼 manifold 이렇게 찾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다르다. 다르다는 건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딱 연결했더니 이상해요. 색깔이 이런 색깔 기억나시나요? 네. 뭔가 데이터가 안 올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EM 연결했더니 또 역시 데이터가 안 올 때 보시면 no values 나옵니다. 밸류가 없어요. 네. 값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왜 얘는 EN, EI인 거지? 네. 그래서 이 EN이 naked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서피스의 테두리, 네, 그렇게 테두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서피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맡겨뒀습니다. 비랩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게 생겼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비랩은 원래는 바운더리 레프리젠테이션의 약자예요. 네, 제가 숨막. 네. 바운더리 레프리젠테이션의 약인데 바운더리 레프리젠테이션은 경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란 뜻이죠. 네. 경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란 뜻인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비랩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면 되느냐 서피스들의 어떤 집합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렸어요. 그럼 박스 한번 그려보시죠. 박스를 짠 하고 그리면 이 박스는 사실은 6개의 면이 이렇게 만난 거죠. 그렇죠? 6개의 면이 만난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바로 비랩으로 이제 표현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적당히 면을 몇 개 떼내도 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요. 면이 하나여도 비랩에 그냥 하나의 서피스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랩은 서피스들이 어떻게든 붙어서 이렇게 하나의 연속된 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즉 면들을 이어 붙인 애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내부랑 외부를 완전히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솔리드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요 비랩 엣지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비랩 엣지를 딱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엔 네이키드 엣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뭔가 많아요. 그렇죠? 12개나 있네요. 12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인테리어 엣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EM은 역시 없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거 잠깐 보시면 얘도 하이드 시켜놓을까요? 네, 그래서 12개의 네, 바로 인테리어 엣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모서리라고 부르는 즉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접히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에 있는 그 선들을 우리가 네, 인테리어 엣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인테리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솔리드에서는 모든 엣지가 인테리어 엣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겼잖아요. 네, 다시 쇼를 해서 짠 하고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거 다 지우고요. 네, 다 지우고 얘까지 이렇게 날라갔네요. 네, 뭐 얘도 같이 지워주죠. 까짓 거. 네. 그 다음에 얘를 explode 네, 부셔버리겠습니다. 팍팍 찢어내는 거예요. 팍팍 찢어냈더니 일단 연결 끊어졌고요. 네, 면 3개 이렇게 한번 뜯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안쪽 면이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색으로 나오고요.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세팅 만드는 거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하나의 서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네, 이게 서피스가 3개가 딱 잡혀요.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에만 이렇게 4개씩 테두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테두리와 모서리를 구분해요. 그럼 두네 테두리, 네, 모서리, 네. 그래서 이모, 네, 이모님, 네. 아무튼,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요. join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하나의
B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B랩으로 딱 연결을 시켜주시면,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잠깐 하이드 시키고요. 네. 하이드 시켜서 보시면 이 엣지가 있었는데, 네, 이 커브가 잡아주는 어디예요? 네, 바로 요겁니다. 테두리라고 부르는 거. 아까 이 3면만 남았잖아요. 그 3면의 테두리를 얘가 잡아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뭘 잡아주는 겁니까? 바로 요놈을 잡아주는 거죠. 인테리어 엣지, 바로 모서리, 네, 접히는 부분의 그 모서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 테두리와 모서리, 이태와 이모 확실히 구별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non-manifold 엣지입니다. non-manifold 엣지는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쉽게 아마 이렇게 막 이상한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오고 그럴 텐데 주로 메쉬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non-manifold는 뭐냐면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접을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non-manifold 뭐냐면 안팎을 구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냐면요. 네, 제가 한번 또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세 면이 됐잖아요. 만약에 여기 면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할래? 네, 한번 이거 여기다 박스 만드셔도 좋고 여기 카피해서 이렇게 쓱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네, 재밌죠? 재밌게 생겼네요. 네, 실장 같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개 조인 해볼게요. 조인 해보시면 서피스들이 네, 결합할 수 없다고 나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연산이죠. 네. 그래서 왜 연산이 안 되냐면 여기 모서리가 탁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얘랑 이 모서리는 이미 얘랑 얘가 다 썼어요. 얘랑 얘가 다 썼기 때문에 얘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랑 얘는 어떻게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얘랑 공유 가능한 모서리가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가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세 면이 만약에 이 모서리가 된다면 요 면과 요 면과 요 면이 한 모서리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내부랑 외부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막 생겨버립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네, 솔리드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부의 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non-manifold 엣지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좋은데요. 그냥 서피스 상에서 기본적으로 만들 수 없고요. 서피스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끔 붙을 수 있어요. 네, 쪼개서 붙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약간의 연습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 면이 다 붙는 게 아니라 엣지를 분할해서 일부를 공유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non-manifold 엣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트릭이 필요한데 메쉬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메쉬 짠 하고 연결하시면 이렇게 메쉬 서피스에서 메쉬 만들기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쯤 돼 있을 거예요. 처음 쓰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다 적은 단경 제일 위쪽으로 올라놓으시고 짠 하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폴리 서피스 날라가고 여기 메쉬만 있죠. 메쉬 이렇게 3면짜리 메쉬가 만들어졌습니다. 메쉬가 뭔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얘는 점과 페이스 이런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그 작업 비슷하게 해주셔도 되고 뭐 카피하셔도 좋고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짠 하시면 또 이렇게 뜨고요. 확인하고 짠 눌러주시면 네, 여기 폴리 서피스 지워주시면 이렇게 딱 메쉬 2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2개 메쉬가 남으면 얘네는 그냥 조인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2개의 메쉬가 하나의 메쉬로 결합이 됐어요. 얘는 물론 안팎의 개념이 있어요. 페이스, 노멀 이런 게 있어서 안팎의 개념은 있지만 메쉬는 점과 페이스의 정보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탁 들러붙습니다. 네, 그냥 하나의 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딱 됐을 때 얘를 가지고 다시 폴리 서피스로 네, 아까 그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메쉬로부터 폴리 서피스 옵션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쉬로부터 폴리 서피스 옵션 켜시면요. 네, 명령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 보시면 mesh to knob 이겁니다. 네, 아까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쭉 보시면 mesh 하면 되네요. mesh 하시면 되시고요. 네, 명령어는 mesh to knob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아까 와이어 프레임 생겼죠. 네, 그래서 보시면 메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메쉬 저 위로 들어 올려볼까요? 이런 메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폴리 서피스가 있는데 아까 그렇게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던 얘가 메쉬는 이미 붙어있던 애이기 때문에 붙어버렸습니다. 네, 이 붙은 애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연결해볼게요. 짠 하고 연결을 했더니 네, 드디어 EM과 이 사이에도
고속도로가 놓였습니다. 네,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EN도 있고요, 테두리 있고요, 이태 있고, 이모 있고, 네, 이 엣지 논 매니폴드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상하네. 논 매니폴드 뭐가 좋을까요? 네, 논 매니폴드, 인원은 좀 이상하네요. 네, 테두리, 모서리, 네,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네,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이궁, 네, 이궁에 빠졌으니까 네, 이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모원, 이궁 나왔는데요. 이궁, 네, 미궁에 빠질지도 몰라요. 이걸 하이드 시켜놓고 짠 하고 보시면 전체가 이만큼의 테두리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겹쳐서 그런 거고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의 테두리가 이제 아까 그 메시들의 테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폴리서피스의 B랩에. 그런데 테두리는 뭐냐면 바로 이 면들이죠. 테두리. 요 면들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 우리가 가위 탁 대고서 막 잘라낼 수 있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바로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인테리어 엣지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요 면과 요 면이 만나는 여기, 그 다음에 요 면과 요 면이 만나는 여기, 요 면과 요 면이 만나는 여기, 네, 이렇게 돼서 두 면이 만나는 엣지, 즉 접을 수 있는 엣지들은 네, 사실 걔네가 매니폴드 엣지예요. 그 매니폴드 엣지는 네, 이렇게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EM 딱 연결했더니 2개가 나왔죠. 네, 요 2개는 바로 요 가운데는 요 면 때문에, 그래서 이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궁. 네. 그래서 요 엣지는 지금 보시면 얘랑 이렇게 세 면이 여기서 하나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바로 논 매니폴드 엣지, 이궁 엣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있는 이 두 면과 요 면이, 세 면이 요 한 엣지를 경유해서 만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논 매니폴드 엣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논 매니폴드 엣지는 네, 여러분이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네, 여러분이 좀 이상한 형상을 막 잘못 다루다 보면 갑자기 생겨가 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 매니폴드 엣지라는 건 뭐다? 3개의 면이 네, 하나의 엣지를 3개 이상의 면이 공유할 경우에 그렇게 생겨나는 엣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B랩 엣지는 B랩 엣지는 테두리와 모서리, 이태와 이모, 그리고 이궁까지 다 구별해주는 그런 엣지였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네, 제가 지금 목이 막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모님 그리고 밑에 한번 잘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인출과 함께하는 Parametric Design Surface Analysis 살펴보고 있고요. Surface Analysis 해보시면 네, 제가 지금 몇 개 많이 봤어요. 이제 한 3개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재밌고 금방 끝나는 거 하나 싹 보여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익스플로드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익스플로드입니다. 그래서 뺑 시켜주는 네, B랩에서 네, 페이스와 엣지와 그다음에 벌티스, 바로 이게 뭐예요? 점선면이죠. 점선면. 네, 공간은 네, 점선면으로 이루어진다.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B랩이었잖아요. 요 B랩 카피해볼까요? 네, 요놈이었습니다. 얘를 짠 하고 뜯어 보시면 이렇게 점선면 다 분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얘는 엣지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16개 다 이렇게 찾아주고요. 네, 이거 다 끄고 볼까요? 네, 이렇게 짱 해보시면 이렇게 16개의 그 커브를 이대로 다 찾아주는 그런 거고요. 페이스는 페이스대로 서피스가 되겠죠. 서피스를 다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서피스는 모두 몇 개요? 네, 6개를 찾아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펄텍스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점을 짠 하고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면으로 B랩을 다 부셔주는 Explode Component. 네, 그렇게 해서 모두 몇 개씩 지금 한번 쭉 어떤 애들이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그냥 Untrimmed Surface가 6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Line Life Curve들이 만들어졌고 또 포인트들, 그래서 좌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금 점이 몇 개인가요? 네. 제가 막 손이 막 떨리고 있습니다. 네, 펴주고 싶었는데 점이 모두 11개네요. 그렇죠? 여기 3개, 4개, 4개에서 11개가 되겠죠? 이렇게 분해해주는 컴포넌트 바로 Explode 컴포넌트 되겠습니다. 예전에 Explode 컴포넌트고요. 이름이 Deconstruct로 바뀌었어요. 언젠가부터 D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Deconstruct Vector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construct Brep.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피스에 이제 Brep 토폴로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짠 하고 연결하면 얘는 이상해요. 뭐 이렇게 이게 켜지지도 않고 프리뷰 켜지네요. 이거 켜지는지 몰랐습니다. 네, 켜지네요. 네, 오, 놀랍습니다. 이런 분석 모드가 있었군요. 지금 끄고 볼게요. 네, 되게 멋있네요. 감동적입니다. 제가 잘 쓰질 않아서 네, 잠시 감동 좀 하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돌려보시면 감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피스 색깔도 막 다르게 나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런 기능이 숨어 있을 줄이야. 네, 엣지의 번호도 막 나오고요. 아까 16개 엣지들 번호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FF, 페이스와 페이스. 네, 그 다음에 페이스와 엣지와 페이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스와 페이스는 6개의 우리 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에 사실 면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351, 2045, 01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헷갈리시죠? 그쵸? 뭐냐면 어떤 페이스를 기준으로 나랑 연접해 있는 페이스들이 누구게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뒤에서 이제 뭔가 연결들을 막 할 수 있어요. 대충 보여드릴까요? 지금 감동을 받아서 네, 좀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아무튼 그 페이스 아까 우리가 쪼개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져다 쓸게요. 그 페이스에 가운데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점을 찾을 수 있고, 네, 그래서 6개의 센트로이드를 찾았고요. 그 점들을 이쪽 연결해서 저희가 저 점들에다가 어디 있을까요? 디스플레이에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포인트 리스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포인트 리스트로 보여드릴까요? 포인트 모드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숫자가 잘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여기다 사이즈 이렇게 좀 키워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치에 좀 겹치긴 했는데 이렇게 보이고요. 대충 아시겠죠? 0, 1, 2, 3, 4, 5입니다. 네. 얘가 지금 이렇게 요거 때문에 표시가 그렇고요. 0, 1, 2, 3, 4, 5 요 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0, 1, 2, 3, 4, 5니까 그거 보실게요. 네, 그러면 요거는 0번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트리로 6개의 면에 대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알려주는 건데 생겨놓고 볼까요? 그래서 0번 면은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2번, 1번, 5번, 3번이랑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1번이랑 만나고 있다. 얘가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면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좀 찾아볼까요? 1번 면은 어디가 있나요? 여기 표시판에서 있네요. 네, 1번 면은 지금 보니까 2, 0, 5, 4 다 만나고 있어요. 그 4개. 그래서 2, 0, 4, 5 이렇게 만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면은 있네요. 얘는 0과 1과만 만나고요. 3번 면은 0, 5, 4 여기 옆에 이어져 있는 거니까 논 매니폴드이기 때문에 이공 때문에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 1번, 5번, 3번과 만나는 누구겠어요? 4번이죠. 그렇죠? 4번이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이 가운데 논 매니폴드를 생성했던 얘는 바로 0번, 3번, 1번, 4번 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는 이유는 각 면마다 이렇게 엣지들이 순서가 있어요. 그 엣지 순서에 맞춰서 그 엣지들부터 먼저 돌기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엣지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먼저 나오고 이 엣지랑 만들어놨던 얘, 그다음에 다시 만난 5번, 1번 이렇게 도는 그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F2를 보려고 하는데요. F2 보니까 어때요? 네, 0번 면이랑 만나는 애는 여기 면은 지금 6개 딱 나오고요. 0번 면이랑 만나는 애는 10번, 14번, 6번, 5번이더라. 10번, 14번, 6번, 5번 어떤 애였죠? 이거 켜서 보실까요? 네, 이렇게 분석이 됐죠. 0번 면의 엣지는 여기 보니까 여기 10번이죠. 이거 6번. 네, 그 다음에 여기 14번. 그 다음에 6번이라고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엣지잖아요. 그 엣지 어디 숨어있나 봤더니 쓱쓱쓱 여기 숨어있네요. 여기 얘가 5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놈 볼까요? 여기 3번 면은 네, 지금 보니까 1, 2, 6, 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번만 보니까 1, 2, 6,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멋진 그런 컴포넌트네요. 네.
그래서 각 페이스에서도 만약에 엣지 여기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나갔을 거잖아요. 16개.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이렇게 찾아내서 나중에 그 엣지들을 가지고 뭐 또 조합하거나 표시하거나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을 전체 중에서 골라준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EF는 그래서 EF는 반대로 엣지를 지금 16개가 나왔잖아요. 0번부터 0번 엣지부터 15번 엣지까지 있는 엣지들이죠. 예를 들어서 10번 엣지를 보면 10번 엣지 있나요? 여기가 10번 엣지예요. 여기가 10번 엣지니까 10번 엣지는 0번면과 2번면이랑 만나고 있죠. 그래서 0번, 2번면 만나고 있고요. 문제 6번 논 매니폴드 엣지 보니까 어때요? 네, 6번 엣지 찾아갔더니 0번, 3번, 5번면 다 만나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주변 사이의 관계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네, 그 주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관계가 이제 필요한 그 관계를 사실 이제 뭐라고 보면 이제 수학에서 위상이라고 불러요. 위상이 이제 토폴로지가 되는 거고요. 이 면사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고,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제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외피를 만들었다. 외피를 만들었는데 그 어떤 특정 외피들의 바로 옆에 있는 외피들을 찾거나 그 외피랑 관계된 엣지를 찾거나 뭐 이런 경우에 네,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생성, 뭐 아니면 개수가 많거나 뭐 이렇게 생성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런 관계로 찾아낼 수가 있더라.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 그 다음에 페이스 엣지, 그 다음에 엣지의 페이스를 어드제이선스 인접한 관계로 찾아주는 그런 컴포넌트더라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컴포넌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실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제가 아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화면을 키워놓고 있습니다. 네. 예술적인 화면에서도 잘 나오니까 볼까요? 이거 진짜 멋있네요. 이거 무슨 우리 뭔가 다이어그램 막 넣을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 지금 보니까 이 설명에 네, get and display 있었네요. 네. 그래서 토폴로지 위상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컴포넌트더라. 네. 그 디폴트가 이제 꺼짐으로 되어 있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건 뭔가요? 퍼스펙티브 의미가 있었어요. 네. 이게 뭐죠? 네. 퍼스펙티브에서만 보여준다. 네. 평면 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평면 뷰입니다. 평면 뷰 크게 키웠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딱 키면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네. 이런 옵션이었습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런 뷰였네요. 감동적입니다. 네. 아무튼 잠시 끄고요. 이제 그만 감독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있는데요. 서피스 애널리시스에 제가 지금 보니까 다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디멘전, 이건 뭔지 사실 잘 감이 안 오는 컴포넌트인데요. 네. 왜 감이 안 온다고 말씀드리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받았던 서피스들은 이제 살짝 치우고요. 바닥에 제가 서피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좀 약간 차이나게 딱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서피스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평면상에서 봤을 때 길이차가 나야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볼까요?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서피스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피스를 딱 주면 뭘 찾아주냐면 UV라고 되어 있는 애를 찾아줘요. 네, 뭘 찾아줬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냥 길이를 주네요. 네, 21.91 어쩌고, 네. 그 다음에 27.83 어쩌고, 네. 그래서 이 서피스의 디멘전, 지금 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막 따주는 것 같아요. 네. 그 길이랑 그 길이를 따주는 거 고맙죠. 고마운데,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서피스에 뭐 테두리 딸 수 있죠. 예를 들면 비랩 엣지를 가지고 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만들었던 요 뱅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뱅 하고 요 커브까지 같이 카피해서 넣은 다음에 비랩 엣지로도 가져올 수 있고, 저는 이제 뱅 시켜서 이렇게 4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죠. 그러면 라인의 커브 이렇게 테두리 4개, 네, 이 테두리 모아졌는데요. 걔네들 랭스 우리가 잴 수 있잖아요. 커브 랭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커브 랭스 재질 수가 있고요. 이 길이들을 그냥 여기다 연결해 볼게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추가로 쫙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아까 여기서 연결됐던 애들, 그다음에 요거는 두 개는 네 개는 여기서 연결됐던 애들이에요. 아, 지금 보니까 얘가 21이니까 제일 긴 놈 찾아준 거구나. 아, 27이니까 이렇게 제일 긴 놈 찾아준 거네. 나머지 짧은 거는 안 찾아주는 거구나. 즉, 얘가 들어가는 이 방향과 이 방향, U 방향, 이 방향이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V 방향은 이 길이는 이 방향이니까 U 방향과 V 방향의 그 가장 긴 놈을 찾아줘서, 네, 그럼 이렇게 긴 평행사변형 안에 얘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proximate dimens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함수 한번 찾아보면 얘네들을 3D 그 면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렉탱글을 만들 수 있을 때 가장 크게 뭐 이렇게 왜곡을 좀 시켜서 이렇게 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찾아주는 거 같고, 여기서는 굉장히 길이가 원하는 대로 잘 찾아집니다. 이거 문제 없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슥 하나만 그냥 이 상태로 리빌드 안 하고 슥 들어 올려 봤어요. 들어 올려 봤더니 어떤가요? 네. 그랬더니 21.9, 네, 21.9 날아갔고요. 20.9는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제 더 길어졌죠. 보니까 가장 긴 놈이 31이고 이놈 V 방향, 그 다음에 이 방향은 여기가 더 길어졌어요. 22.25 잘 찾아주죠, 그렇죠?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애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다시 언두 한번 해보고요. 네, 다시 잘 돌아왔죠. 자, 이거를 리빌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적당히 뭐 한 차수 뭐 10개, 제가 10개 좋아하니까 10개, 한 차 해서 이렇게 짠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얘를 F10 하셔서 적당히 코너 쪽만 잡아서 이렇게 쓱 올려 볼게요. 당연히 이제 저쪽이 제일 길지 않겠어요? 이쪽이 제일 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26과 35인 건 알겠는데, 이 길이는 이 끝에 길이는 어디죠? 여기는 33.8이 됐고요, 이 끝부분은. 네, 그 다음에 이쪽 끝부분은 24.84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긴데, 이게 제일 길어 보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길어져요. 네.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소 커브라는 걸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저희가 서피스 할 때 여기서 몇 개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아이소 커브라는 건데, 지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 커브는, 네, 아이소 트리움 할 때 한번 이제 아이소라는 이름이 나와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서피스 상에 UV 포인트를 주면 서피스 상에는 U 방향과 V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방향이 있고, 그거를 마치 서피스 상의 그 벡터로, 그러니까 좌표 평면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모는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서피스의 시작점으로부터 모는 종이가, 체크 무늬가 막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체크 무늬가 결국에는 이제 서피스가 아무리 우리가 만약에 모는 종이를 막 구겼다가 이렇게 펼치면 너덜너덜 해져도 그 모는의 그 흔적은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겹치지 않는, 그래서 U 방향과 V 방향의 선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주냐면, 네, 그래서 벡터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벡터에 그 UV 찾아내주면, 아직은 우리 마음속에 있나봐요. 아직 안 보이죠?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네, 이거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하니까 뭔가 슬쩍 튀어나왔죠, 그쵸? 네, 여기가 0에서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Y 방향도 다 연결해 주면, 네, 이렇게 움직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서피스 상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0.0이었으면 여기가 1.0, 1.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피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 하려면 뭘 해주면 되죠? 바로 리파라메트라이즈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랬더니 어디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이 선? 네, 바로 여기까지 갔습니다. 어디 갔냐면 여기 특성 보시면 바로 이 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시 U 방향으로 0부터 1까지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V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뭐 적당한 값, 뭐 0.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이렇게 옮겨볼까요? 여기가 이 서피스 상에서 UV 포인트 상에서 0.480, 0.280이 되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U 방향의 선과 V 방향의 선을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탁 연결하면 얘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움직였죠? 그 방향이 이 방향이 U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U의 좌표는 0부터 1까지 쭉 움직이는데 그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방향이 U 방향의 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V 방향의 선, V는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움직일 때 이 선이 V 방향이니까 V 방향의 선 두 개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커브 레디스 갖고 안 되겠으니까 제가 또 한번 가지고 와서 네. 이것도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슬쩍 지우고 요거 한번 연결시켜서 딱 봤더니 네, 얘는 현재 위치가 18점 뭐 여기죠 18.368 그 다음에 21점 21 이게 아까 18이었나요? 네, 그리고 이게 21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이게 지금 움직이고요. 그래서 저쪽의 거리가 짧고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점점 길어져서 제가 보니까 이쪽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쭉 움직여 봤는데 점점 길어져서 결국에는 여기가 제일 길겠죠. 당연하죠. 우리 눈은 정확하거든요. 네. 눈은 손보다 빠르다. 반대인가요? 손은 손보다 빠르다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뭐 바운딩 박스도 만들어 보고 뭔가 쭉 했는데 이게 좀 함수가 또 내부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충분히 들어갈 만큼 여기도 이제 값이 그 설명에 approximate dimensio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피스가 충분히 들어갈 만큼의 즉 최대값보다 가장 큰 애 이렇게 찾아준다 라고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별로 쓸데없는데 설명은 너무 길게 했죠. 잘 모르는 걸 얘기할 때는 항상 길어지는 겁니다. 네, 잘 아는 건 금방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한마디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서피스 어널리시스 첫 번째 파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금방 끝납니다. 네, 항상 금방 끝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시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